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3 지방선거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은 얼마가 될까요? 또 내 한 표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본다면 얼마가 될까요? 계산해 봤습니다. 중앙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 투입되는 비용은 1조 7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올해 진주시 예산 1조 2천억 원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인데요. 투입 비용을 전체 유권자로 나눠본다면 1인당 2만 5천 원의 비용이 투표에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세금이 버려진다는 의미입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오늘은 진주시장 후보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82조 2에 의하여 진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됩니다. 좌석 배치와 후보 소개는 사전 추첨에 의해 정해졌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갈상돈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조규일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후보자들의 이 출마 의지가 담긴 모두 발언 시간입니다. 발언 시간은 1분이고요.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꺼지게 됩니다. 순서에 따라서 자유한국당 조규일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진주시장 후보 조규일입니다. 저는 진주에서 태어나 진주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진주의 정신과 문화가 제 삶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 졸업 이후에는 대기업에서 근무를 했고 20년 이상의 공직 생활 동안 저는 송파구청, 서울시청, 행정안전부에서 근무했습니다. 2014년부터는 경남도청에서 서부권 개발본부장, 서부부지사를 역임하면서 서부청사계청과 항공국가산단 유치에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 진주는 지난 100년간의 침체기를 뚫고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의 성장 과정과 경력이 이러한 진주의 미래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진주 시민과 함께 경남의 중심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갈상돈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진주시장 후보 갈상돈입니다. 저는 초전동 농촌 들판에서 태어나 거기서 초중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6남매 모두 도동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처갓집도 금산에 있습니다. 처갓집 형제도 모두 금산에 있습니다. 저는 56년 중 26년을 진주에서 살았고 아내는 초중고는 물론 경상대학교를 2번이나 다니면서 32년을 진주에서 살아온 진주의 아들, 딸입니다. 저는 진주의 정서와 진주의 문화 역사, 진주의 미래를 누구보다 잘 알고 또 고민해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진주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진주 경제 무너지고 문화예술 관광 무너지고 또 진주의 자존심도 무너진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한 우리 진주 시민들께서 저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 갈상돈이 이번에 진주 권력을 반드시 교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통 질문입니다. 진주 혁신도시가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만 외형에 그칠 뿐 실질적인 정주 여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여전히 많습니다. 또한 이전 기관 직원들의 이주율도 낮습니다. 혁신도시를 지역 발전의 중심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갈상돈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호랑이를 그리려 했는데 고양이가 되었다. 노무현 정부 때 애초에 구상했던 혁신도시는 호랑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이 혁신도시가 추진되면서 지금 고양이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자유한국당 시장과 도지사, 자유한국당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야당 시장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번 여당은 과거의 여당과는 다릅니다. 특권 소수층을 위한 여당과 이번에 중산 서민층을 위한 그런 여당은 확연히 다릅니다.
정주 여건 개선도 결국 돈입니다. 돈을 누가 끌어올 수 있느냐가 혁신도시 활성화를 확정짓습니다. 야당 시장 후보로는 절대로 이것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진주가 뭘 얻으려고 야당 시장을 뽑아야 하는지 그 명분은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진주시장 후보는 행정가 출신이 아닌 중앙에서 정치력을 쌓은 갈상돈이 반드시 시장이 되어서 혁신도시 활성화를 했으면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혁신도시 모델은 바로 코펜하겐의 원스톱 모델입니다. 영화나 학원, 게임, 교육, 의료, 복지, 소비문화 이런 영유아, 아동, 학생, 학부모를 위한 그런 센터가 갖춰지면 바로 활성화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하겠습니다. 예. 자, 자유한국당 조규일 후보님 답변해 주시죠. 네,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 취지는 취약한 지역 경제를 살려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 육성 체계를 갖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혁신도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 사항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 우선 지역산업 육성 연계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도청에서 주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대학 연구소, 상공회의소로 구성된 협의체를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센터 건립, 공동 비즈니스 센터를 건립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민원 해소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주차 문제가 급선무입니다. 비근무 시간에는 이전 공공기관의 주차장 이용을 건의 추진하고 한림 프레버 근처에는 별도의 주차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서 2단지와 4단지 간의 보행 시설이 건립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LH 건물의 수영장 개방 운영, 공공기관의 회의실 사용 등도 공공기관과 협의해 가겠습니다. 혁신도시의 장기적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즌2 프로젝트를 통해서 공공기관의 협력기관 유치와 함께 혁신도시가 자족적 기능을 갖출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자, 그럼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등축제 무료화에는 두 후보 모두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료화 이후 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축제 예산 확보와 또 안전사고 예방 대책은 또 다른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30초고요. 자유한국당 조규일 후보 답변해 주시죠. 먼저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축제를 작년도 수준으로 진행을 한다면은 약 4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선 금년도 시 예산 6억 원이 있습니다. 또한 자체 사업으로서 부교, 소망 등 이런 수입을 얻는다면은 15억 원 정도를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축제 2월금이 약 13억 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약 10억 원을 활용을 하고 유료화를 전제로 한 외곽 펜스, 매표소 운영 비용에서 약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면은 6억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는 추경에서 반영해서 확보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유등축제 명명권을 판매한다면은 2, 3억 정도의 추가 수익도 기대가 됩니다. 안전대책입니다. 쌍방향 부교를 추가 설치해서 부교의 안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위험 지역으로 되어 있는 서장대 쪽의 계단과 촉성문 계단은 안전시설을 설치를 하고 민간병원의 협조를 받아서 응급의료부스도 확대를 하겠습니다. 교통대책으로는 강변 주변 지역 차량 통행제한은 그대로 추진을 하되 시민들의 불편을 많이 야기했다고 여겨지는 진주교, 천수교 통행제한은 가급적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축제로 인한 지역 주민들과 지역 상인들의 피해는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갈상돈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를 누가 더 재미있고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습니다. 그 시절 대한민국 모든 축제들을 연구를 했고 어떻게 하면 축제를 시민들이 즐기고 또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가림막은 없앴습니다.
축제다운 축제 반드시 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흥겹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시민 참여형 축제를 만들겠습니다. 재원 확보는 역시 여당의 힘으로 더 풍성하게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업의 지역 사회 공헌을 위한 협찬금을 확보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공공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공공기관과 정부 여당 그리고 정부 여당 출신 진주시장은 한 묶음입니다. 한 세트입니다. 저 진주시장 후보 갈상돈이 되면 공공기관들의 협조를 얻어서 협찬금을 많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또 소망등이나 각종 축제 수입금 15억 원을 조달하겠습니다. 무료화 때도 이만큼의 수익은 있었습니다. 또 부족한 비용은 시에서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체험 행사 등 테마가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수익을 얻겠습니다. 그래서 공연 같은 것도 수준 높은 그런 것도 유치를 해서 풍성하게 하겠습니다. 네, 주어진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후보들이 주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토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후보가 7분의 주도권을 가지고 상대 후보와 토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주장이 되지 않도록 이 질문과 답변 시간을 서로 확보해 주면서 조절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인신공격이나 비방 시에는 사회자가 직접 개입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갈상돈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토론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조규일 후보에게 제 묻는 말에 yes or no 또 그렇다 아니요만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전 도지사와 서부 부지사 직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 후보는 홍준표 도지사 시절에 행안부 공무원으로 경남도로 내려왔습니다. 맞습니까? 네. 내려올 땐 4급이었는데 1년 6개월 만에 1급인 경남도 서부 부지사로 발탁됐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네. 지방고시 선배 기수를 제치고 홍 대표 퀴즈로 특혜를 받아서 1급이 됐는데 홍준표 대표를 누구 소개로 만나게 된 겁니까? 큰아버지인 조옥환 부산교통 회장이 소개시켜준 거 아닙니까? 질문 자체가 아주 부적절합니다. 이거는 말씀을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니요만 대답해 주십시오. 질문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상호 두 개의 질문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질문에 이거는 제 설명을 드려야 될 사회자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우선 1분 더 요 부분만큼은 저 시간을 연장해 주십시오. 홍준표 시간은 지사님을 7분입니다. 알게 된 것과 저희 큰아버지와는 제시해 주십시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네, 질문 계속 이어해 주시죠. 경남신문 2012년 12월 11일자 신문기사를 보면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조 후보의 큰아버지인 조옥환 회장입니다.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 이 당시 홍준표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후보 지지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 후보가 홍준표 경남도지사 시절에 경남도로 내려와 서부부지사로 승승장구하게 된 것은 큰아버지인 조옥환 부산교통 회장 덕분이라는 게 제 생각인데 맞습니까? 그거는 우리 갈 후보님께서 저희 큰아버님을 아주 높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 큰아버님은 운수업체 대표로서 운수업에만 종사를 맞는지 안 하고 맞는지만 계십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정치적인 일에는 관여를 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예,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결국 조옥환 회장의 지지 선언이 조규일 후보를 홍준표 지사에게 연결시켜 줬고 홍 지사는 조 후보를 서부부지사에 발탁한 배경이 된 것이라는 게 제가 알아본 조규일 후보는 어떻게 홍준표 퀴즈가 되었나 이거에 대한 진실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 후보님께서 책을 저술한 적이 있습니다. 경청과 소통이라는 그런 책인데 지금 저의 말을 듣지 않고 혼자서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려는 그런 질문으로는 이 토론 자체가 토론회가 되지 못합니다. 예, 됐습니다. 혼자의 제가 자의적인 토론하기 질문으로서 결론을 맺으려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주도권 자리는 토론하기 때문에 제 토론의 묻는 말에 자리입니다. 대답을 하십시오. 토론의 자리에서는 지금 토론을 하셔야 거의 되지 1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질문으로서 허위의 사실로서 연결을 시켜서 질문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조옥환 회장의 부산교통 비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옥환 부산교통 회장은 큰아버지가 맞죠? 네, 아버지는 부산교통 기술이사 상무로 있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삼촌은 부산교통 부사장으로 계신 거 맞죠? 네. 네. 조옥환 회장의 부산교통이 버스 11대를 불법 정차를 해서
대법원으로부터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고 감찰을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신문에서 봤습니다. 네. 버스 11대 불법 정차가 시민 세금을 뜯어간 범죄 행위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그 말씀은 옳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좋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는 적자분에 대해서 재정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근데 시민 세금으로 이것을 보전해 주는데 버스 재정 보조금은 버스 대수와 흑자냐 적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불법 정차 운영된 11대 지원된 보전금은 시에 내놓아야 맞습니다. 시장이 되면 큰아버지인 조옥한 회장에게 불법 보증금을 가져간 것을 내놓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가루보님께서 사실관계 자체를 호도하고 그거는 계십니다. 제가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사실관계를 호도한 것이 이 건에 사실관계를 대해서는 확인한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1심이 재정 2010년도 보조금이라는 제도를 11월에 알고 있습니까?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 2심이 2010년, 잠깐 중단해 2012년에 주십시오. 있었습니다. 재정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최종 3심에서는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당함으로써 이 건은 무죄로 절대 종결이 그렇지 됐습니다.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알고 계십니까? 네. 댓글 사건으로 구속돼 형을 살고 있죠. 국정원장 시절에 국정원에 근무한 것은 맞는데 수행 비서는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비서실에 있었던 것은 맞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정원법에 따르면은 국정원에서 근무한 내용에 대해서 외부에 발언을 하지 못하게끔 보안 서약을 써야 됩니다. 아니, 국정원에 저도 비서실에 들어갈 근무한 때와 것은 나올 맞습니까? 안 때 맞습니까? 똑같이 이렇게 보안 서약을 썼기 때문에 시청자 제 여러분께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양해를 있습니다. 해주시기 이거 주도권 바랍니다. 토론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자, 대해서는 다음 답변을 할 질문하겠습니다.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알려드리죠. 그때 국정원장 의전 담당 비서를 한 것은 맞습니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 가루보께서 이 제가 질문으로서 묻습니다. 저한테 답변을 강요하시는 것은 저보고 법을 어기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국정원장 지금 의전 담당 시장으로서 비서를 한 사실을 시장으로서 공직자 출마를 하고 계신 분이 자, 법을 어기라고 자, 강요하시는 질문은 주도권이 옳지 지금 못합니다. 있습니다. 계속 지금 후보님. 지체되고 있는데 원세훈 정 원장과는 서울시청에서 같이 근무했고 이명박 정부에서 초대 행안부 장관으로 가면서 얼마 뒤 같이 행안부로 또 옮겼습니다. 국정원에 가면서도 또 같이 갔고요. 그리고 비서실에 근무한 거 맞습니다. 원세훈 원장과 아주 가까운 사이로 확인됐는데 혹시 원세훈 원장 면회는 가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가루보님 이제 저 위법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태환 후보가 검찰에 고발했던 조 후보의 서부부지사 시절 불법 책임 당원 모집 의혹은 선거가 끝나도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그런 중대한 범죄 행위인데 이 사건으로 권석창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죠. 6월 13일 의원직을 상실하고 재선거를 합니다. 7분의 주도권 토론 시간을 다 사용을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제가 좀 보완해야 조규 되지 않나요? 나중에 다시 주도권 토론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그때 연결해서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조규 후보의 주도권 토론 이어가시죠. 먼저 이 자료가 상당히 글자가 작기 때문에 잘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우리 칼상돈 후보께서는 이 자료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예, 상단에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라고 돼 있고 후보자 성명이 갈상돈으로 돼 있습니다. 네. 먼저 언론에서는 7,300만 원 부채가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지금 자료에는 2억 4,900만 원 재산 신고가 됐습니다. 대략 한 3억 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신고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 아니오로 좀 대답을 해주시죠. 자,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니오로 아니오로 제가 대답을 그 하시죠. 부분은 재산 신고가 누락된 거를 보고 바로 제가 자진해서 선관위에 신고를 했고 80여 명의 선거 운동원과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서
3일 밤낮을 스티커를 그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가루보님. 밤낮을 가루보님.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가루보님. 그래서 사회자께서 그 부분은, 약간 제지를 해주셔야 해결된 되는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재산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에 대해서 여쭌 거지 스티커를 왜 붙였느냐고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제 집에 네. 건물만 신고가 됐고 토지가 누락된 거를 제 스스로 확인하고 선관위에 신고를 해서 토지분에 대한 재산이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수정을 했단 말씀이죠? 맞습니다. 예. 가루보님의 선거 공보물이 평거 판문 충무공동에는 이 좀 전에 보여드린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 이 한 장만 배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도 상당히 혼란이 일어났죠. 가루보 캠프에서는 처음에는 2만 4천 부를 분실했다. 그 다음에는 인쇄소에서 그만큼 적게 인쇄를 한 것 아니냐. 공보물 제출 마감 시간이 경과에서 선관위에서 받아주지 않은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어느 게 맞습니까? 네, 오늘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명쾌하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재산 신고가 잠깐만요. 빠진 것을 발견하고 스티커 작업으로 어느 게 3일 맞습니까? 밤낮을 2만 4천 부가 해서 누락이 됐습니다. 예. 누락된 게 제가 어떤 말씀드리지 이유입니까?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죠. 아니 이유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들어보십시오. 예, 이유를 재산-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3일 밤낮을 했는데 15만 6천 부가 스티커가 수정된 스티커가 붙어 있는 상태로 선관위에 제출된 것으로 봤는데 나중에 2만 4천 부가 부족하다는 선관위에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후보자 정보 공개만 하고 나머지는 빨리 찾아보겠다는 생각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저기 찾지를 못하고 결론을 맺지 시한을 못하는데 넘겼습니다. 그래서 잠깐 2만 4천 분은 제가 선거 질문하는 공약서로 시간입니다. 대체하기로 하고 잠깐 그렇게 제지해 주시죠. 공약서를 만들어서 네, 가루보님. 내일 중으로 가루보님. 배달될 가루보님.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충무동 가루보님. 그리고 판문동 그리고 평거동 주민들께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거는 자, 본의 질문 아니게 계속해서 법을 지키려다가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된 해명을 것을 하십니까? 지금 제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질문 드린 내용에 답변을 하시라니까 사과를 왜 구합니다. 혼자서 저기 말씀을 다 하십니까? 자, 주석부터 계속 마찬가지로 질문 했습니다. 이어가시죠. 어쨌든 평거 판문 충무공동에는 본인의 공보물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선거 준비 과정입니다. 지역 유권자들을 위해서 세심하게 점검을 하고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못함으로써 결과론적으로는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박탈한 것입니다. 이런 단순한 행정 업무도 차질을 빚었는데 어떻게 35만 명의 지방행정을 책임지는 진주시장을 맡겠다고 이렇게 출마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또한 오늘 갈 후보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2만 4천 부 발송을 못한 책임이 마치 공보물 제출 마감 시간을 준수한 선관위에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셨는데 이는 온당치 못하다고 봅니다. 법 규정을 지키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 자세입니다. 스스로 지키지 못한 것을 공무원에게 마감 시간을 어기고 받아달라고 이렇게 위법 행위를 하라고 하는 것은 이 또한 공직 출마자로서 옳지 못한 처사라고 봅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갈 후보는 지난 5월 21일 날 약 300여 명 농민단체의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장 후보 초청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사실을 밝혔는데 언제 입당을 했습니까? 그거는 한 민주노동당이 창당될 때였. 네, 2004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2004년도 정도 될 겁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갈 후보께서는 처음에 민주노동당에 입당을 하셨다가 네. 그 다음에 국민의당에 입당을 또 하셨다가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계속 당적을 옮긴 셈이 됩니다. 같은 식구입니다. 네. 같은 식구입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는 본인도 처음에 말씀을 하셨듯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과장급 장관정책보좌관으로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장관정책보좌관은 일반 직업공무원입니까? 아니면 특별 채용된 사람입니까?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네, 특별 채용됐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특별 채용을 지원을 하셨다는 것은 당시 정부의 운영 기조에 상당히 동조를 하는 건데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근무 당시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무 사실을 당시에 왜곡하고 대통령은 있습니다. 누구셨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죠. 네, 아니 제가 고려대 그 말만 교수로 하시면 있을 됩니다. 때 가루원님, 장관에 발탁된 가루원님.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을 왜곡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려야 됩니다. 일반적인 사실만 질문을 제가 합니다. 고려대 연구교수로 있을 때 그때 장관으로 당시의 발탁된 대통령은 최강식 이명박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이었습니다. 장관이 저에게 정책 보좌관직을 제의했고 저는 고심 끝에 그 직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인 이유는 그 직이 정치와는 관련이 없는 문화체육관광행정이고 네, 답변 제가 그 그만하시죠. 문화체육관광행정을 네. 배우고 싶은 욕심이 좀 많았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되면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가루보께서는 사실은 그때 가루보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 가루보님. 최강식 교수는 그러면은 가루보께서는 박근혜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민주노동당에 입당을 국정교과서, 했다가 다시 역사- 한나라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그러다가 반대한 국민의당에서 또 유일한, 일을 했고 교수 출신 더불어민주당으로 또 장관입니다. 진행을 그 했습니다. 부분을 이런 하시면 경력을 좋겠습니다. 보면은 가루보의 정치적 그분은 솜씨는 문화체육관광부 굉장히 왔다 갔다 장관이었던 하시는 그분은 분입니다. 노무현 일단은 정부에서 시간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정리가 됐습니다. 일단 두 후보인들 열띤 토론은 좋습니다만은 서로의 이 질문 시간과 또 답변 시간을 확보해 주시면서 시청자를 위한 또 부분도 있기 때문에 토론을 좀 임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세 번째 공통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진주의 관문인 시외버스 터미널은 낡은 시설, 이 고속버스 터미널과 떨어져 있는 문제 등으로 통합과 이전이 요구돼 왔습니다만 진척은 지지부진합니다. 구도심의 활성화 방안과 연계된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고요. 순서에 따라서 자유한국당 조규일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그동안의 토론 과정에서 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탓인지 제가 시장이 된다면은 현재 시외버스 터미널을 이 상태로 그대로 둘 것이다라고 오해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말씀은 제 진위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현재 터미널은 40년 이상이 돼서 노후화되어 있고 좁아서 반드시 새로운 터미널이 조속히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 이전 계획이 20년 전에 수립이 돼서 지금까지 추진이 되어 왔지만은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실행이 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일 큰 어려움이 현재 터미널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지역의 전통 시장의 상인들과 주민들의 반대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은 원도심의 공동화가 가속화된다는 우려 때문이죠. 따라서 현행 이전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불편 우려 사항이 해소되는 것이 필수적인 전제 요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현행 계획대로 남부에 터미널을 만들면은 원도심 쪽에서 터미널을 또 하나 두면은 모두 해결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 준주시의 도시 규모가 20년 전과는 이미 많이 달라져서 두 개의 터미널을 둘 수 있을 정도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은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저는 공과 사를 구분합니다. 모든 것은 시민 편에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갈상돈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국 조규일 후보님께서는 원도심에 시외버스 터미널을 두자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현재 버스 터미널도 그대로 둘 수도 있다는 그런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말씀드리면은 결국 터미널 이전은 없다는 식으로 들리는데요. 그거는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진주의 미래를 생각해서 터미널 이전을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심 한가운데 터미널이 지나가는 것,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는 것이 맞는가? 그것이 과연 100년의 진주를 바라볼 때 과연 온당한 견해인가? 터미널 이전은 95년 경상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에서 보고된 것입니다. 처음에 이전해야 한다. 이게 지금 23년째 이렇게 이전해야 된다는 의견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이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이 되면 이것을 도심 재생사업과 연계해서 터미널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터미널 이전을 논하기 전에 터미널 부지 활용 방안 대안 제시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종합복지 실버타운이나 진주문화원 독립청사를 저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합동 도심재생추진사업단을 구성하고 두 번째는
터미널 이전 추진단을 구성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단을 구성해서 아케이드 설치나 현대화하는 것과도 같이 연계해서 네. 터미널을 이전을 시간이 추진하겠습니다. 종료됐습니다. 진주시 선거방송 토론회가 주관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 진주시장 후보자 토론회 지금 시각이 11시 4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공통 질문은 진주시에 대한 후보자의 관심도와 또 가치관을 알아볼 수 있는 문제로 정해봤습니다. 진주는 천년의 역사를 자랑한 만큼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후보께서 생각하는 진주의 자랑거리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 자랑거리를 진주 발전 이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고요. 더불어민주당 갈상돈 후보 말씀해 주시죠. 진주는 자연 지리적 자산과 그다음에 역사 문화적 자산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큰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랑거리를 활용해서 진주를 전국 최고의 문화예술 관광도시로 만들겠다 하는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또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술인 창작 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예술인들의 창작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해체된 시립합창단을 부활시키고요. 시향이 자주 공연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겠습니다. 원도심 곳곳에서 공연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근무했는데요. 원래 제가 드라마 PD를 하고 싶었던 드라마 매니아입니다. 제가 좀 여성적 감수성이 있는데 이 감수성인 문화예술관광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진주는 노무현 정부 때 지역균형발전 7개권역에 속했습니다. 진주 광양권인데요. 한데 이명박 정부 때 5개권역으로 축소됐습니다. 진주권이 동남권에 편입돼 버려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부산에 편중됐습니다. 소외됐고 지원도 축소됐습니다. 다 자유한국당 정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조규일 후보가 이런 문제인식이 있었다면 서부 부지사 때에 뭐라도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발언 시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조규일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제가 생각하는 우리 진주 자랑거리는 남강과 진주의 뛰어난 인적 자원을 들 수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남강과 같이 이 강이 도심을 가로지르는 도시는 잘 없습니다. 이 남강을 살려서 우리 진주의 자부심과 자산으로 키워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남강을 중심으로 진주의 역사와 문화를 살리는 것을 원더풀 남강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인 것도 이런 이유였습니다. 우선 진주성 내 관찰사 집무실과 임진왜란 때 쓰던 비차를 복원하겠습니다. 남강변 건너편에는 중형 다목적 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진양호에는 둘레길, 스카이워크, 짚라인 등을 추진을 해서 관광과 힐링이 가능한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천전동은 문화예술타운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진주는 인적 자원이 뛰어납니다. 조선 초의 인재 절반은 남강에서 나왔고 영남에서 나왔고 그 절반은 진주에서 나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는 그 명성이 바래지고 있죠.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교육 분야 지원 예산을 3%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서 민간 가정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 전액 지원, 유치원 급식비, 간식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균형 있는 네, 준비된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 후보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토론을 이어가되 상호 토론이기 때문에 답변에 대한 또 확보를 어느 정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사회자에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인신공격이나 비방성 발언에 대해서만 제가 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몇 차례 토론회를 거치면서 이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2차 주도권 토론은 공약의 실효성과 실천 방안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후보당
17분이고요. 순서에 따라서 자유한국당 조규일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먼저 저는 우리 갈 후보님의 그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갈 후보께서는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민주노동당, 한나라당, 국민의당 그리고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본인의 편의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필요에 있습니다. 따라서 좌파 사실을 진영, 왜곡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파 한나라당에 진영으로 입당한 적 갈아타면서 없습니다. 경력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에 입장한 적 없습니다. 저는 행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보좌관을 지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시정해 제가 주십시오. 그 말씀을 네, 드리는 그거 겁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네. 질문 계속 이어주시죠. 한나라당 정부의 저의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임명권자는 최강식 제가 모시고 맞습니다. 있던 예. 고려대 교수 최강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명박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아닙니다. 장관이셨습니다. 그 점을 제가 짚어드리는 겁니다. 행정의 최강식 가장 장관은 박근혜 발언을 정부 좀 때 제기해 주십시오, 사회자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사회자님. 반대했던 일단 분입니다. 질문 계속해 주시고요. 답변을 조금 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의원님. 가장 우선 가치는 신뢰성의 원칙입니다. 행정 행위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뜻밖의 피해를 보지 않는 겁니다. 갈 후보님의 경력을 보면은 이러한 측면에서는 알맞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관성을 잘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주 일관된 사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있으면서 이명박 정부 기사를 검색해 보십시오. 이명박 정부의 인권 정책을 비판한 기사가 한겨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당시에 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보좌관을 박차고 국제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 사무국장으로 있어서 그 시절에 이명박 정부의 인권 정책에 대해서 프레스센터에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알겠습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지금 확인하고 가루목께서 얘기해 주십시오. 다시 확인을 해주시는데 네. 민주노동당 좌파 쪽에 있다가 다시 이명박 정권의 우파 쪽에 있다가 그것도 이명박 정부에 있었던 적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렇죠. 장관이 이명박 정부의 장관이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계시다가 이명박 정부의 장관이어도 다시 그분은 엠네스티로 좌파로 이렇게 또 다시 역사학계에서 전환을 존경하는 합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노무현 국민의당으로 정부 다시 때 돌아옵니다. 입각한 분입니다. 고구려 네. 재단을 만드신 분입니다. 네, 다시 한번 노무현 정부 때. 다른 거 한번 물어보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진주 국정화에 지역 반대한 시내버스 교수고요. 4개사와 시민안전보장 시내버스 노동자 근로자 개선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하셨죠. 네. 저도 시내버스 근로자들의 근로 상황 그리고 시내버스의 운영 회사의 경영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주시의 시내버스 지원 방식이 공영제입니까? 아니면 준공영제입니까? 중공영제에 가깝지요. 네, 준공영제도 아니다. 그 말씀이시죠. 네, 갈 후보께서는 한 달 전에 서명을 하셨는데 그 실천 협약에 따라서 표준 운송 원가를 재산정할 경우에는 시내버스 회사 4곳에 얼마를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먼저 네, 중요한 60억입니다. 것은 버스 노동자들이 그러면은 최저임금은 받으면서 인간답게 네, 살 60억이 더 소요가 살고 됩니다. 싶다는 그 목소리에 현재- 경청하고 싶은 것입니다. 네, 현재 4개의 버스 회사에 그 지원이 되고 있는 총액이 작년도 기준으로 100억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60억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갈 후보께서는 듬성 이렇게 사인을 그 해주셨습니다. 버스 재정 보조금이 진주시 부산교통에 많이 시내버스는 지불됐던 거 현재 아십니까? 공영제나 불법 정찰을 통해서. 준공영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하더라도 우선은 회사 자체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주 초보적인 상황입니다. 만일에 갈 후보께서 이렇게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서 사인을 하셨다면은 다른 제조업체가 요구를 할 때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서 시에서 또 보전을 해달라 하면은 역시 갈 후보께서도 같은 논리로 또 사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진주시의 재정을 제대로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표를 의식을 해서 무책임하게 이렇게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시민들의 부담에 대해서도 최소화시켜야 하지만 인간이 최저한의 임금으로 생활해야 된다는 그런 최저임금제나 생활임금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부유층이나 좀
어느 정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배려를 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우리 진주시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시장 후보입니다. 네. 그것만 알아주십시오. 네, 좋은 이게 바로 말씀하셨고요. 행정가가 보는 그 취지에서는 진주시정과 조금만 정치가가 조용히 보는 해주시죠. 진주시정의 가루보님, 차이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2분 남았습니다. 예, 가루보님의 말씀 자체는 누구나 공감하는 사안입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보편적인 원칙에 대해서 이 원칙을 어떻게 행정에서 운영을 하느냐가 행정수장으로서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보편적인 일에 대해서 조금 전같이 그 일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모든 민간 사기업체에 대한 그 임금 보전을 해준다면은 진주시의 재정이 10조, 20조가 돼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점을 짚는 것이지 최저임금제를 지키지 않겠다라는 그런 제가 취지는 답변해도 아님을 됩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아닙니다. 됩니까?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가루보께서는 답변 좀 지난 드리겠습니다. 5월 24일 날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죠. 잠깐만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진주 저 답변할 신용보증재단을 기회를 주셔야죠. 설립하겠다고 행정가와 공약을 정치가 하고 일단 주도권 토론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분의 질문으로 먼저 네, 가겠습니다. 조금 들어보시죠. 지난 5월 24일 날 진주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겠다고 공약을 하셨고 시내에도 지금 플랜카드를 개첨하고 계십니다.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 취지는 근본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출자 금액의 20배까지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관계 법령에 따르면 15배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서 한 것이고 그건 정확합니다. 다만 제가 진주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고자 한 것은 우리 진주 지역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또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진주시가 한번 실패한 분들 또는 네, 알겠습니다. 영업이 잘 되고 있는데 대출하기 알겠습니다. 어려운 분들 그런데 아이디어는 좋은데 대출금이 없는 사람들, 진주시에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이 신용보증재단을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진주시가 도움을 줘서 설립하는 것이 재기하게 불가합니다. 할 수 있을까? 자, 조규 하는 후보의 고민에서 나온 주도권 것입니다. 토론은 시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갈상돈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오태환 후보가 경선 때 검찰에 고발했던 조후의 서부 부지사 시절 불법 책임 당원 모집 의혹. 이거는 선거가 끝나도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오태환 후보는 당내 화합을 위해서 소를 취하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취하한다고 해서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저한테 물을 질문이 아니신 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충북 제천 단양의 권석창 의원은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 재직 시에 100여 명의 불법 책임 당원 모집 문제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를 받아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오는 6월 13일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가루보께서는 충북 국회의원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저를 그 알고 있는지 사례와 없는지 연결을 물었습니다. 시키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고 알고 있는지 계시는데 없는지 그거는 물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밀접한 발언입니다. 관련이 있는지를 충북 국회의원의 사례는 저희 경우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가루보께서는 발언은 옳지 못하고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발언은 왜 이것이 중단해야 유사한 됩니다. 사례인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여 명의 불법 책임 당원 모집에서 37명은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태환 후보가 검찰에 고발했던 내용을 보면 조 후보는 서부 부지사 재직 시절 부산교통 관계자와 장대시장 상인 등을 통해서 최소 1,800여 명 권의원의 18배에 이르는 불법 책임 당원 모집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거가 끝나면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고요. 이 문제가 심각한 범죄 행위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조 후보의 공천이 바로 이 불법 책임 당원 모집 의혹 덕분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거는 이 경선이라는 것은 책임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로 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저의 주도권입니다. 잘 못 보셨기 때문에 저의 그렇습니다. 주도권 토론입니다. 저는 제 일반 말씀을 들으십시오. 시민들의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압도적이죠. 하면은 주도권을 계속 책임 이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당원의 하면은 경선에서도 압도적인 표차로 조규 승리를 후보님은 했기 때문에 답변을 이번에 잠시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게 왜 엄청난 범죄 행위냐 하면
원래 당내 경선은 공정하게 자발적으로 입당한 당원을 상대로 경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8년을 시장을 한 이 이창희 시장보다도 당원이 훨씬 많았고요. 지금 상황을 보건대. 그다음에 오태환 후보도 역시 정치 생활을 오래 해온 사람입니다. 몇 년 전부터 국회의원 출마를 해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규일 후보는 최근 당원 투표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이 당원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이긴 이 배경이 뭐냐? 바로 불법 책임 당원 모집 때문이라는 것이 이 오태환 후보의 주장이었습니다. 최소 1,800여 명을 지적했습니다. 1,800여 명이라면 지금 현재 권석찬 의원의 최소 18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직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지금 저기 가루보께서는 제가 말 끝나지 않았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부를 자꾸 지금 시키려고 질문 그러는데 드리겠습니다. 충북 국회의원의 경우는 충북 국회의원 국회의원이나 본인이 직접 적극적인 의사와 행동을 통해서 자, 사전선거 주십시오. 운동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령을 받은 거고요. 가루원님 이어주십시오. 저희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당 원서 제출 의혹은 일단은 저와는 무관한 답변을 사실입니다. 여기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저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자를 입당시키기 위해서 제 스스로 서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계속 이어가시죠. 그러면 불법 책임 당원을 모집한 걸 보면은 오태환 후보가 지적한 내용을 보면은 부산교통 관계자 유모, 박모, 정모, 이모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분들이 조규일 후보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그건 그렇게 발뺌을 한다 하더라도 장대시장 상인회에서 조 후보는 서부부지사 재직 시절에 아케이드 설치를 약속하고 장대시장 상인회를 통해서 300명의 불법 책임 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오태환 후보가 지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입당 원서 관련 사항은 작년 말에 모 일간지에서 의혹설을 제기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의혹설 내용은 저희 그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강압적으로 입당을 시켰고 입당 사례금을 특별 보너스 형식으로 지급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의혹이 출발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당시에 선관위와 조사기관이 조사를 한 결과 사실이 아님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좀 전에 말씀을 하셨던 오태환 후보께서도 당시에 경선 당시에 이 의혹을 다시 되풀이하는 차원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이 아닌 것을 말씀하시면 조사를 제가 하면서 중간에 끼어들 수밖에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이 이 선관위가 문제는 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그거는 것을 사실이 다시 아닙니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고요. 검찰이 오태환 후보는 검찰에 고발을 했고요. 검찰은 경찰에 수사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 후보는 진주시장에 만에 당선된다면 시장직 상실 판결을 받아서 바로 이런 불법 책임 당원 모집 의혹 때문에 이 재선거를 치러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는 진주 시민에게 엄청난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사과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나와 관련이 지금 없고 말씀을 하시는데 알아서 한 일이라고. 가루보께서는 지금 조용히 잠깐만 중단하시죠. 마지막 질문을 왜냐하면 덧붙이겠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그렇지 사실인 것 않습니다. 같이 지금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짚고 이 넘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도 사실이 아닌 나와 것을 관련이 가지고 없고 이렇게 알아서 말씀을 하시면 하시는 말씀하실 법에 저촉될 생각이십니까?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찰이 수사를 해서 밝히게 될 확인되지 겁니다. 않는 사실을 전제로 제가 얘기한 이 거 아니고 토론에서 향후의 일에 대해서 의사를 저의 묻는 주도권 것은 토론입니다. 적절하지 20초 못한 것을 이것은 시간이 묻는 남았습니다. 것과 다름이 당내 없다고 말씀을 경선자인 드리겠습니다. 오태환 후보가 언론 보도를 경선 기자회견을 오태환 통해서 후보께서는 이미 거기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한 고소 고발을 사건이고 취하를 하셨습니다. 오태환 후보의 후보를 더 이상 기자회견을 거론하시는 바탕으로 것은 제가 오태환 그런 후보에게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하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고소 고발을 취하를 하신 분입니다. 왜 그분을 덜먹이면서 오태환 자, 두 후보를 분의 마치 주도권 잘못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오태환 말씀을 후보 하십니까? 마음은 마무리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자, 않습니다. 두 후보들 잠깐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환 후보에 대한 자, 이제 두 분 다 일단은 여기서 멈춰 주시고요. 다섯 번째 공통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님들 조금은 진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진주의료원 폐쇄 후 진주를 비롯한 서부 경남은 공공의료 복지의 사각지대가 됐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새로 선출되는 도지사가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한다면 진주시장으로서의 이를 어떻게 연계해 나갈 것인지 또 구상 중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고요. 더불어민주당 갈상돈 후보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 공공병원은 진주시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립병원이었던 만큼 경남도가 추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남도지사 후보 김경수 후보가 서부 지역에 혁신형 공공병원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발표한 바 있고요. 그래서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저는 공공병원이 과거에 그 서부청사가 지금 들어서 있는 그거보다는 좀 규모를 줄여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장의 권한은 아닙니다. 다만 도지사 후보 쪽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전문 공공병원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복지 정책이라는 게 국가적으로도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관심은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주시장이 되면 이미 있는 복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송파 세모녀 사건 아시죠? 그래서 세모녀가 자살을 한 사건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학교에 복지 담당 교사들과 긴밀하게 협의 체제를 구축하고 시의 복지 담당 공무원과 네. 긴밀하게 또 알겠습니다.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조규일 후보 답변해 주시죠. 공공의료 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 혜택을 늘리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공의료 확충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중앙부처 차원에서 그 세부적인 지침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는 공공병원을 설립한다든지 지역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를 한다든지 민간의료원을 또 활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은 2013년 2월에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역시 공공의료 제공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주 지역에는 민간의료시설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병원이 약 한 400개가 있고요. 병상이 5,100여 개가 있습니다. 다만 인근 군 단위 지역이 의료시설이 열악해가지고 서부 경남 전체가 취약지역으로 이렇게 꼽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주 지역에 공공병원을 설치한다면은 일반 공공병원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최근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특화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민간 노인 전문 병원 그리고 치매 전문 병원으로 특화된 의료기관 유치 활동을 도와 합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개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별 질문은 진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준비한 질문을 후보자가 토론장에서 직접 선정 답변하는 방식인데요. 제 손에는 2개의 개별 질문이 있습니다. 자, 먼저 조규일 후보님 어떤 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네, 가 하겠습니다. 가 질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조규일 후보님께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는 교육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명성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고 그 영향은 도시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교육도시 진주의 부활에 대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지 답변인데요.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진주는 교육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인재가 특출한 곳 해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조선의 인재 절반이 영남에서 나고 그 인재의 절반이 진주에 있다 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 교육 도시의 명성이 쇠퇴한 상황입니다.
이를 다시금 회복하는 과제가 우리 진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단연코 필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선은 아이들의 성장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 지원 예산을 3%까지 늘려서 그 예산을 통해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공부를 하고 성장을 하고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진주시에서 지원을 한다면은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입시 관련해서도 입시 전문 정보센터를 설립해서 진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한 장은 더불어민주당 갈상돈 후보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북투가 굉장히 잘 마감이 돼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주는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전형적인 도농복합 도시입니다. 하지만 각종 정책이 인구가 많은 도심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농촌 지역의 소외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촌과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저는 초전동 농촌 들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농사를 거들면서 살았습니다. 퇴직하신 형님이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처갓집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농촌과 농업 그리고 농민이 행복한 진주를 꼭 만들고 말겠다 하는 각오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소득 증대 방안을 강구할 거고요. 또 농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불편 사항을 해소해 주는 복지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로컬 푸드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식자재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겁니다. 스마트팜 실정 단지를 또 유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고요. 이동 보건소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 농산물 지원 전담반도 또 설치해서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이제 준비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후보님께서 마치셨는데요. 이제 오늘 토론을 정리하는 마무리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갈상돈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 진주도 깨어나고 있습니다. 진주 이대로는 안 된다. 바꿔야 한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그런 시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아프고 슬프고 어렵고 힘든 삶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서민들, 약자들을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진주를 만들 수 있는 시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갈상도는 힘이 있습니다. 진주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집권 여당 후보 갈상돈이면 그걸 해냅니다. 갈상도는 다릅니다. 역대 진주시장은 모두 행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은 그 기간 행복하셨습니까? 이제는 행정을 잘하는 시장이 아닌 정치력을 겸비한 시장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마음과 갈상돈의 마음은 같습니다. 탁상 행정이 아닌 현실 정치로 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조규일 후보 말씀해 주시죠. 우리 진주가 가진 도시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저는 진주시를 경남 최고, 나아가서 남부권 최고의 부강하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겠습니다. 오직 진주 발전과 시민 행복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시민들과 시선을 맞추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가 새롭게 부흥하는 이 시기에 시민 여러분은 누구에게 시장의 역할을 맡기겠습니까? 지방 행정의 경험이 전혀 없고 진주에서 다시 생활한 지 이제 갓 5개월이 지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대기업, 대도시 행정, 중앙행정, 지방행정을 두루 경험하고 경남도청 부지사로서 진주 발전에 기여해온 사람입니까? 제가 길러온 역량들을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나눌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 훗날 여러분의 이웃으로 남겠습니다. 네, 성심껏 토론 임해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비초청 후보자인 대한애국당 김동 후보의 연설회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애국당 후보, 진주시장 후보 김동우입니다. 진주 시민 여러분, 진주는 지난 70년 동안 한 정당이 시장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알고도 쏟고 모르고도 쏟고 미워도 다시 한번 한 정당만 찍어왔습니다. 저 또한 지난 투표 유권자 되는 수부터 20년 동안 한 정당을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진주의 경제는 파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앙대로 각종 진주의 전역에 빈집들이, 빈 점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60일 넘게 오토바이를 타면서 또는 걸어 다니면서 새벽에 6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10시까지 중앙대로, 사거리, 시장, 노인정, 문화원을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처음에 대한애국당을 후보로 나서게 된 이유는 무고한 억울하게 탄핵되신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과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예비 후보에만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60일 넘게 예비 후보로서 민생을 돌아보면서 진주 각각 곳곳을 일일이 다니면서 그 서민들의 손을 잡고 그 서민들의 울분을 들었습니다. 그러는 순간 마음에서 무언가 확 올라왔습니다. 이 더러운 정치, 이 더러운 정치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분노를 일으킨 것은 공약 때마다 중앙 재래시장을 후보자들은 현대화시키겠습니다.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라고 선거 때마다 90도로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저 또한 그를 20년여는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인근에 있는 시도시는 현대화가 된 시장들이 벌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정당을 믿고 또 쏟고 알고 쏟고 모르고 쏟았던 이 정당을 믿고 했던 그곳에 민심과 민심의 고통을 듣는 그런 기존 정당 한국당은 없었습니다. 그런 분노 속에서 끝까지 가서 이 진주시장 선거에 반드시 당선돼서 이분들의 눈물과 한을 풀어드리겠다고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하루 10시간에서 14시간을 다른 후보가 게을리할 때 저는 발바닥으로 그분들의 가슴을 담으며 같이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47년 동안 살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주는 보수 정당이다. 보수의 텃밭이다. 그런데 너가 나와서 보수표를 깬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그 말씀에 동감을 하지만 너무나 많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리사욕을 채우고 자기 명예만 생각했었습니다. 구석구석 다니면서 민생이라고 챙기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산 받아오면 그 예산 받아오면 돈이 있어야 정치를 하지 이런 거였지 그들의 아픔을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의 시장을 욕하는 많은 서민들도 있었습니다. 뭐는 안 된다, 뭐는 된다, 뭐는 안 된다 폰만 잡았습니다. 우리 대한애국당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탄핵 사태에서 촛불 난동과 거짓 선동, 언론의 거짓 보도에 의해서 쏟고 나온 사람들, 선동돼 나온 사람들에게 맞서 싸우면서 태극기 하나 들고 60대, 70대 많은 어르신들과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탄핵당하셨습니다. 그리고 24년형이라는 살인마에게만 형량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받고 지금 구치소에 계십니다. 그러나 1년 반 전에 어느 누구도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고 외치면 또라이, 꼴통, 미친놈이란 소리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진주 시민에게 박근혜 대통령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분은 박정희 대통령님의 따님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나는 박근혜를 믿는다. 박정희 대통령을 믿는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 눈치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와서 1년 6개월 전에 저는 친구들과 많이 단절을 했습니다. 전화만 하면 박근혜 타령만 한다고 지금 연락도 안 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믿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는 이런 한 푼 사리 사욕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에 그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정치 생활하면서 모든 계좌를 다 뒤졌고 친인척 40명의 모든 계좌를 다 뒤졌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와 특검에서는 이런 한 푼 뇌물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대한애국당과 제가 1년 전에 아무도 외치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은 가장 깨끗한 대통령이다 라고 외쳤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선거 유세가 4일째 접어들었습니다. 하루에 14시간씩 박근혜 대통령이면 깨끗한 대통령이라고 노래 부르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60일 전에 태극기 혼자 들고 대한애국당 후보, 진주시장 후보 김동우라고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시간 정도 로타리에 서 있으면 40~50명이 넘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저에게 격려와 손을 흔들어주면서 힘내라. 어쨌든 열심히 해서 당신의 뜻을 이뤄라라는 칭찬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제는 진실의 눈이 뜨여지는 것이 진주에 느껴집니다. 여러분, 저는 시장 후보 3명 중 가장 젊은 40대 후보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40대 시장 후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70년 동안 한 정당을 믿고 또 믿었던 우리 진주 시민 여러분, 그 의리에 또 그 보수적 가치에 존경을 합니다. 이제 정통 보수, 가장 젊은 깨끗한 보수 40대 후보가 진주 시장 후보에 나왔습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어려운 경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 젊은 40대 후보와 깨끗한 정치를 합시다. 젊다는 것은 그만큼 패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패기가 있다는 것은 불의에 눈 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존 정당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김무성, 유승민과 같은 그 배신자들이 있는 그런 정당에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자유한국당은 반은 탄핵을 했고 반은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탄핵했던 배신자들과 탄핵 반대했던 입 다물고 있는 이 비겁한 정당이 있는 국회의원 정당입니다. 이제는 깨끗하고 당당한 보수정당 대한애국당으로 진주 유권자 여러분, 애국심 가득 찬 우리 진주 시민 여러분, 이제 기회입니다. 이 대한애국당 젊은 40대 후보에게 표를 밀어주십시오. 새로 태어나겠습니다. 태극기 하나 들고 나라가 위협할 때 제일 먼저 나가서 목숨 걸고 정치하겠습니다. 우리 대한애국당은 태극기 하나 들고 조은진 대표님과 함께 창당됐습니다. 우리 조은진 대표님은 이 난국의 성웅 이수신입니다. 저는 60일 동안 사거리에서 태극기 하나 들고 삼국지의 조자룡처럼 꿋꿋하게 정치를 했습니다. 유세를 했습니다. 이 젊은 정치인을 밀어주시고 새로운 진주를 진주 시민과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선거운동이 중반을 넘어가면서 후보 검증을 내세운 네거티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불법 흑색 선전, 아니면 말고식 하더라. 이 반복되는 구태연한 선거 문화는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유권자 중심의 정책 선거가 되길 바라면서 진주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허를 받은 다이슨 디지털 모터 V10은 다이슨에서 가장 빠른 모터입니다. 이 혁신적인 새로운 진공 청소기는 집안 구석구석을 깊숙이 청소할 수 있습니다. 집을 제대로 청소할 수 있는 특허 기술입니다. 상대가 강할수록 더 강해진다. 우리의 승부는 지금부터다. Beat the best. Kia. 너무 맛있어요. 재료가 워낙 좋으니까 재료부터 건강해야 좋은 우유인 거 아니? 1등급이 2개잖아. 좋은 우유만 골라서 나 100%구나. 제조일자도 꼭 챙기세요.